그러면 5060 시니어 때는요, 살을 얼마나 빼야 될까요? 젊은 사람들의 다이어트하고 시니어들의 다이어트는 달라요. 이런 속도로 빼라 라고 권장되는 권고적인 수준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분당 닥터리 간영학과 원장 이진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뱃살이 늘어나고 팔다리가 가늘어진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서 최근 시니어분들의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100세까지 산다는 가정을 하면요, 5, 60대는 40년, 50년을 더 사셔야 합니다. 이 시니어 시기에 건강을 지키면서 다이어트를 잘 하는 것은요,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 100세를 살면서 마지막 20, 30년을 질병에 시달리면서 요양병원에 누워서 지낼 것인지, 아니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을 것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발간된 우리나라 비만학회의 2023년 팩트시트를 보면요, 젊은 층에서는요, 남성의 비만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반면에 노년기에서는요, 여성의 비만이 아주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닥터리가 50대, 60대의 시니어분들의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비만이 되어가는 원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호르몬의 감소예요.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 호르몬이 30대부터 점점 줄기 시작해서 50대 전후로 폐경을 맞으면 그 분비가 완전히 중단되죠. 폐경을 맞은 여성들은요, 여러 변화를 겪는데 그 중에 체중의 변화도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폐경을 맞게 되면요, 1년에 0.8kg씩 저절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1년에 0.8kg가 는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폐경기에는요, 체지방의 분포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젊은 시절에는요, 여성은 임신과 수유를 위해서 엉덩이, 허벅지, 팔뚝 이런 데 살이 찌는데 폐경 이후에는요, 오로지 이 지방세포가 내장 비만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허벅지는 가늘어지고 뱃살은 저절로 늘어나게 되죠. 이런 내장 지방은요, 여러 가지 성인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남성의 경우 조금은 다른데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요, 여성처럼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보통 30대에 본격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해서 1년에 1%씩 감소하다가 15년, 20년 후에는요, 본인이 느낄 만큼 신체에 변화가 생깁니다. 남성 호르몬은요, 근육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노화로 남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요, 근육량과 활동량이 줄어서 마찬가지로 신진대사가 떨어집니다. 남성 호르몬 감소가 대사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지방이 잘 쌓여서 다시 대사량이 떨어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50대, 60대 시니어분들께서 살찌는 원인은요, 성장 호르몬의 감소예요. 뇌하수체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 감소가 이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이나 나오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 큰 어른도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은요, 주로 잠을 잘 때 많이 나오게 돼요. 이 성장 호르몬은요,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20대부터 10년마다 14.4%씩 감소하다가 60대 이후로는요, 20대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요. 여기서 바로 50대, 60대에 비만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성장 호르몬은요, 청소년기에는 뼈와 근육의 성장을 돕지만 성장이 끝난 성인의 몸에서는 근육량을 유지하고 지방이 사지 말단으로 골고루 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30대 이후에 이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이 사지 말단으로 골고루 미치지 못하고 주로 배부터 지방이 집중적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이 내장 지방은 고혈압, 당뇨, 협심증과 같은 여러 가지 성인병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런 성장 호르몬의 감소는요, 근육량을 줄어들게 해서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피로도 쉽게 느끼게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5060 세대의 비만의 원인은요, 기초대사량의 감소와 근육량의 감소예요. 기초대사량이란 신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량을 말하죠. 즉,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저절로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인 것입니다. 숨쉬고 먹고 자고 배설하고 등등해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죠. 기초대사량은 다이어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기초대사량이 전체 칼로리 소비의 65 내지 70%에 해당되는데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먹어도 기초
기초대사량이 낮은 사람보다 덜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은 폐경으로 갈수록 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신체의 칼로리 소모 능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40대 이상 여성은요, 이 기초대사량의 감소와 더불어서 근육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비만이 더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기초대사량은요 30대 이후 매년 1%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성의 경우는요 25세 이상부터 근육량의 감소가 매년 0.5 내지 1kg씩 감소가 되고요, 중년이 되면 근육의 감소는 더욱더 가속화가 됩니다. 기초대사량의 감소와 근육량의 감소는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쉽게 지방으로 변하기 때문에 몸속에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최근 국내 연구에 의하면요 40세 이상 여성이 복부 비만을 갖고 있으면 근감소증의 위험이 4.2배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육량의 감소는요 기초대사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기초대사량의 감소는 비만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50대 60대의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인 내장 비만을 말씀드렸는데, 이 내장 비만이 왜 문제가 될까요?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주름살, 그리고 팔뚝살, 허벅지살과는 달리요 뱃살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말랑말랑한 피하 지방이 아니라 복부에 붙은 이 내장 지방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내장 지방은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그리고 치매나 암까지 모든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이 내장 지방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요 이 외모상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5060 시니어 때는요 살을 얼마나 빼야 될까요? 젊은 사람들의 다이어트하고 시니어들의 다이어트는 달라요. 젊은 사람들의 다이어트는요 보통 6개월 내에 5% 내지 10% 정도 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잘 빠지기도 합니다. 50대 60대 시니어 환자분들은요 어떤 속도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속도로 빼라 라고 권장되는 권고적인 수준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고령이면 고령일수록 빠른 속도로 체중을 줄이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처럼 체중을 빨리 줄이겠다고 하는 노력보다는요 그 체중을 줄여가는데 몸이 적절하게 적응해 가는 시간을 가져가면서 일단 본인의 체중의 3% 내지 6% 정도를 한 6개월 정도에 천천히 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60kg의 몸무게를 가지신 분이라면요 6개월 내에 3kg 정도를 빼는 거니까 그리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50대, 60대의 이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단백질 충분히 먹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살 빼려면 당연히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하지만 복부 비만을 해결하고 근력을 키우고 몸의 에너지 생산을 늘리려면요, 단백질 공급이 필수적이에요. 특히 중년, 노년 여성분들은요, 집에서 맨밥과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정말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이거는요, 본인 학대예요. 식구들이 남은 거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이 복부 비만을 부르고요. 단백질이 또 부족해지니까 근육량은 줄면서 복부 비만은 늘어나고 사지는 가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의 영양분을 골고루 균형 있게 맞춰 드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되 기름기가 적은 부위로 먹는 게 좋아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어느 정도 비율로 드시는 게 좋냐면요, 식물성 단백질 2, 동물성 단백질 1로 해가지고 2대1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란, 생선의 흰살, 수육의 고기 부분, 그릭 요거트, 그리고 천연 치즈,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식물성 단백질로 좋은 것은요, 콩류, 버섯, 시금치, 아몬드 등의 견과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충분하게 단백질을 보충하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운동은 정말 중요해요. 50대, 60대 분들에게 운동의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활동량을 많이 늘리되 근력 운동을 꼭 보강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0대, 60대 다이어트에서 성공하려면요,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운동이 힘들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은 연구에서 노인들도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했을 때 비만을 해결하고 노화를 막고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이런 연구가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살, 뱃살, 내장 비만을 빼려면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한 비율로 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 한번 볼까요? 근력 운동은요, 근육량을 증가시켜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줘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요, 체내의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아도 자꾸 살이 찌는 것이에요. 무작정 무거운 역기를 드는 어려운 운동을 하는 것은 시니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중장년층은요, 근력 운동을 하다가 근육을 다치기가 쉽기 때문에 하루 두세 번에 나누어서 저강도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강도를 천천히 올려가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을 보면요, 내장 지방을 빼는데 유산소 운동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도요, 저강도로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점점점 강도를 올려가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걷기, 완만한 등산, 고정식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추천을 드립니다. 중장년층은요, 몸 전체의 근육을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을 통해서 더 많은 칼로리를 연소하고 신체 균형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해요. 주치의나 운동 전문가와 상담해서요, 운동 강도를 설정하고 혼자 운동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5060 세대의 다이어트의 원칙 세 번째는요, 섭취 열량의 30%를 줄이자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미 살찌기 시작한 단계라면요, 젊을 때보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젊을 때와 똑같은 양을 먹으면요, 살이 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식은 금물이고요, 지방과 탄수화물 섭취량을 전체적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음식 섭취량을 줄이면요, 몸속에 노화를 유도하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의 생성도 줄일 수가 있어요. 평소 섭취 열량의 30% 정도를 줄이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원숭이 실험에 따르면요, 전체 열량의 30%를 줄인 원숭이가 가장 수명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원칙 말씀드리면요, 지병을 잘 관리하고 다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중년이 되면요, 한두 개씩 지병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지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나이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은요, 비만과 나이살을 늘게 합니다. 무리하게 운동하다 다치면 절대 안 돼요. 운동하다 다치면요, 그동안 운동한 것보다 더 많이 살이 찌게 돼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면 다 살찌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다치지 않게 천천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무기질을 잘 챙기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5060 세대에서 체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요, 무기질의 부족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특히 골다공증을 겪고 있는 여성들은요, 더더욱 칼슘 등의 무기질의 보충이 정말 필요해요. 양질의 영양소를 골고루 드셔서 무기질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영양제로 공급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영양제로 무기질을 공급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50대, 60대 시니어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요, 50대, 60대 다이어트가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년의 건강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다이어트를 하신다면요, 건강한 중년과 노년을 맞으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